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민주당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을 무려 80%나 삭감을 해버리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정부는 원래 그러니까 청년 예산을 3천억 원 정도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애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2,400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80%나 삭감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두고 당연히 두 당은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고 있겠죠. 국힘당은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미래 세대와 청년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 비판을 하고, 반대로 민주당 애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는 거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라는 이런 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들이 작살내면서 지금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 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여권의 주요 관계자, 그러니까 정부 쪽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정부와 국힘당 쪽의 사람을 말하는 건데, 여권의 주요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민주당 당신들이 국채를 400조 이상을 발행을 해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왕창 떠넘기지 않았냐. 이제 미래 세대가 받을 일자리 예산마저 깎아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전부 다 긴축 재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표 관련된 예산은 무지막지하게 늘려대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인질로 잡는 저열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모두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니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게 문제예요. 자,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 빚은 추가로 늘어난 빚이 400조 원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나라 빚이 늘어났어요. 자, 문재인 정부 한 방에 늘린 나라 빚이 이전 정부의 2배도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물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빚이.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저런 각종 예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고, 교묘하게 여론 선동질을 하는 작업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거를 바라보세요. 애초에 그런 식으로 현재 대한민국 나라 살림이 쪼들리게 된 최대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 빚을 어마어마하게 400조도 훨씬 넘게 늘린 게 누군지 그 본질을 항상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 시점에서 여기서 나라 빚을 무작정 또 더 늘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출산율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면은 그 빚은 누가 다 갚나요? 그리고 당장 미래 세대도 아니에요. 3년 뒤, 4년 뒤, 5년 뒤 우리한테 바로 돌아올 빚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늘어난 국가 채무 증가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도 더욱더 많았습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은 한창 문재인의 임기 중이던 2020년에 나왔던 뉴스 기사라는 겁니다. 결국 실제로는 여러분들 저것보다도 어떻다? 그렇죠. 빚이 더 많이 늘었죠. 그래도 역대 정부에서는 연간 국가 채무 증가 액수가 그나마 100조 원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완만하게 문재인이가 이걸 한 방에 자기 정부만에 400조 단위로 이걸 늘려버렸다라는 겁니다. 나라 빚을. 서울 아파트 집값, 부동산 같은 거 3배, 4배씩 올렸지,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렸죠.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의 파산율은 역대 최대, 탈원전에 국민들과 기업들의 가계 부채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사실 문재인 정부 5년이 대한민국에 핥히고 간 그 지나간 상처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치명적이라 가지고 사실 이게 수습이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이라는 겁니다. 나라 빚을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까지 늘리면서 탈원전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을 원래는 절대로 하면은 안 됐었거든요.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치우는 데만, 똥 치우는 데만 한 세월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와중에 민주당 애들이 뜬금없이 청년 일자리 예산을 80%나 삭감해버렸다, 이런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국회 각 분야 현재 정부 예산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좀 그 항목들을 알 필요, 그리고 배경 지식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어요. 뭐 청년들의 일 경험 지원 1663억 원, 청년 니트족의 취업 지원 약 700억 원, 그리고 한미 대학생 연수, 한일 대학생 연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직무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요즘 경력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하죠. 지원자들의 직무 경험을 중시를 하니까 정부가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이런 지원 사업도 마련을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예산을 깡그리 날려버리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 니트족 취업 예산이라는 거는 뭐냐? 니트족이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현재 그러니까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딱히 받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장기화된 어떤 경기 불안과 저성장의 늪 속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그 잃어버린 5년 동안 자영업자들의 폐업 비율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잃은 백수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요인도 솔직히 최근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문재인 시절에 폐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무한 경쟁에 소위 지쳐버린 청년들,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 무한한 어떤 고스펙을 요구하는 현대 상황 속에서 현대사회 속에서 무한 경쟁에 지쳐가지고 번아웃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이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고용활동 지원 같은 거를 정부가 좀 이렇게 예산을 분배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예산도 민주당이 싹 다 날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전국 각지에서 고용 지원은 어떻게든 좀 해주는 게 나았을 텐데 말이죠. 자, 물론 아무래도 우리 우파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니트족에 대해서는 별로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을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 근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예산 집행하는 이런 방식이 적어도 최소한 정부 예산을 가능한 한 아껴 써보자라는 식의 일괄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비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민주당 애들은 이재명이 청년들의 교통비 절감 대책이랍시고 3만원 청년 패스라는 이런 또 세금을 때려박는 포퓰리즘, 자기 정책, 이재명 자기에 관련된 정책 관련 예산은 무려 2,900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나 굉장히 위험천만해 보이는 거 최근에 있죠. 문재인 5년 동안 이미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누적이 된 것 같은데 저 정확한 통계도 안 나옵니다. 자, 지역 화폐 사업이 있어요. 민주당 애들이 난리치는 거. 저걸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화폐 사업, 지역 상품권 예산을 이번에 또 이재명이 7천억 원이나 이렇게 민주당에 단독 증액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은 아예 80%씩 삭제를 해버리면서 반대로 자기들의 표파리하는 일에는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남들 청년들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일자리 예산은 80%씩 삭제를 해버리면서 지들이 표팔이 하는 데는 수천억 원이 넘게 예산 단위 자체가 다르게 증가를 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또 귀신같이 한미, 한일 교류 예산만 골라가지고 날리는 거 보세요. 한미일 청년들이 만나고 서로 교류하면은 부들부들거리는 거죠. 민주당 하는 짓거리 보면은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민주당이 왜 이런 예산 깽판을 치고 있냐면 이것들이 요즘 고집 부리는 것 중에 이른바 사회적 경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서 최고 10%까지 이른바 사회적인 기업에서 사줘야 된다라는 정신 나간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선정 기준을 누가 정하겠어요? 정치인들 지들이 알 거 아니야. 저게 정말로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떤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어떤 정부 공공서비스 제공하는데 저기에 선정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지들 좌파 운동권들, 호남 지역이라든지 이권 카르텔들, 민주당 이권 카르텔들이 엮여있는 기업들에게 합법적으로 국가 세금을 그들의 수입원으로 돈줄로 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제대로 공론화도 안 돼요. 사람들 잘 모르잖아, 이런 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막 세상 다 통달한 척하는 우리 20대 동생들이 이런 거 사회적 경제법 이런 건 있는 줄도 모르잖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죠?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예산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나마 저런 민주당 운동권의 저 거대하고 정신나간 횡포에 맞서서 그런 이권 카르텔들을 살찌우는 악법들에 대해서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다? 현 정부밖에는 없거든요. 저번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정권 바꾼 게 정말로 그러니까 기적인 겁니다. 기적 이런 거를 보면.
최근에 돌아가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론 답답한 게 있어도 요즘 돌아가는 일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또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그 엄지손가락 버튼도 한번 좀 꾹 눌러주시고요. 자, 유튜버를 응원하는 소소한 댓글도 한두 개 꼭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도 제가 이미 찍어서 올리는 이런 녹화 방송이라도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뭐 슈퍼땡스라고 하던가 그런 것도 이렇게 슈퍼챗도 좀 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그래도 또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